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어느 정도 하락이 지금 현재 잡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8월달부터 8월달, 9월달, 10월달 3개월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3개월 연속에 대한 하락 사이클이 유지가 되었고요.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하락세가 좀 상당히 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락세가 사실상 멈춰줘야 돼요. 하락세가 좀 멈춰줘야 되고, 제가 볼 땐 10월달 이 부분에서 10월달에서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양전을 하지 않으면은 조금은 연말까지 조금 어려운 사항들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밤낮 잠을 못 잡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2월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수익 벌고 파는 게 아니에요. 8월달, 9월달, 10월달 깨지고 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전에 팔아야 되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11월 달에 셧다운이 우리 종료된 게 아니에요. 11월 달에도 셧다운 우려감들이 다시금 제기될 가능성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FED가 또다시 추가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상승 재료들을 찾아봐야 되지만, 우리 고객님들도 그렇고 투자하고 있는 트레이더들 그렇고 2023년도에서는 이게 이제 골디락스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에 대한 뭐 가능성, 이 긍정적인 시그널들, 아니면은 FED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거의 한 7월 달까지 억엇으로 상승을 이어왔는데, 8월 달부터 이게 다시 꺾이기 시작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10월 달에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악재를 잘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좀 어떤 방송으로 이어갈 건지 오늘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고객님들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10월 달에 반등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점친다라면, 보시는 것처럼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하고 있는 non-farm이라고 하는 지금 페이롤, 이게 쉽게 말하면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게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NFP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농업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근데 그 농업인들 다 제끼고요. 비영리 단체 근로자 다 제끼고, 가사 근로자 다 제끼고, 비법인 다 제외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근로자들을 총 집합한 이 고용 지표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근로자들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로자가 100명입니다. 근데 오늘 발표한 수치는 낮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100이라고 하면 100명이 다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시장입니까? 완전 고용 시장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FED가 고금리 긴축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완전 고용 시장이네. 그럼 아직 우리 미국 내의 경제가 뭐하고 있다? 탄탄하게 버티고 있구나. 근로자들도 기업들도 이 고용에 대한, 그리고 근로에 대한 이런 수입을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경기가 아직까진 탄탄하구나. 그러면은 고금리 긴축을 계속 진행해도 되겠구나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고요. 근데 오늘 발표될 수치가 예측치보다 떨어지면 고금리에 대한 상태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을 많이 줄여나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100명의 근로자들이 50명밖에 근로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 50명은 실업적인 상태에 빠져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고금리 긴축을 유지하기에는 이 고용시장에 많이 타격을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추가 금리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낮게 평가를 해야 되구나, 이런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고금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측치보다 낮게 떨어져야지만이 우리 10월 달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측치는 170K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전은 187K였으니까 이전 187K보다 낮아져야 되고, 예측치 170에 부합만 되더라도
이 시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 시그널을 보낼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지수가 반등이 나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측치가 낮아져야지 이 FED도 이걸 보고 고용 상태가 많이 불안하구나. 그러면은 11월 달에 또 셧다운도 있고 고용 상태도 많이 불안하고 뭐 일주일 뒤에 있을 뭐 CPI도 또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런 걸로 다 총합으로 이제 봤을 때에는 조금은 우리가 데이터를 좀 더 확인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나가야 된다는 시그널을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달에 반등이 나올 거고 11월 달, 12월 달에는 다시 원평균 이 8월 달에 잃어버렸던 피포가까지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시나리오고요.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피포가까지 회복할 때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성과가 반도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우리 고객님들도 저출산 수혜주라든지 반도체 섹터들 위주로서 비중을 좀 크게 잡아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연말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곧 있으면 발표가 돼요. 이제 한 50분 남았네요. 50분 이후에 그렇게 발표가 될 거고, 나스닥, 좀 다우, 축포한 이 개장하기 전에 선물 시장에서 뭐 상승세 이끌고 코인 시장도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 내에서 뭐 그런 시그널들은 어떻게 보냐면 뭐 좋게 보고 있냐 나쁘게 보고 있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물가는 고물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물가를 잡겠다고 FED가 지금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로 1조 원 달러, 1조 억 달러에 대한 엄청난 돈을 풀어놨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때문에 뭐 공급, 코로나 공급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고, 이 음식은 제한돼 있죠. 제한돼 있는 상품입니다. 얘는 제한돼 있는 수량이 있는 거고, 근데 돈을 엄청 많이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남미 베네수엘라가 이것 때문에 문제였어요. 경제가 한번 너무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이게 이 물의 가격이 지금 이제 1,700원이라고 하면 뭐 이게 27,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통화에 대한 화폐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물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이 잘못 읽으면 안 돼요. 고물가, 공급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다 개구라 개뻥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얘는 한정적이에요. 음식은 한정적인데 얘네들이 돈을 많이 찍어냈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진 거죠.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공급자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죠. 그러니까 화폐량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가 지수는 정상적이에요. 예전에 뭐 2020년도 뭐 트럼프 때는 물가 안 높아졌습니까? 2.5%대까지도 올라갔었어요. 2.5%대까지도 찍었었지만 그때 당시에 금리에 대한 수준은 거의 한 0.25%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가 때문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높아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놈들이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이 화폐가 어느 정도까지, 수중에 뿌려져 있는 돈이 어느 정도까지 회수되기 전까지는 고금리를 유지를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이니까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두 가지가 나눠요. 뭐 미국 증시 연말에 크게 오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 오늘 보실 비농업 고용 지표와 셧다운 우려감 때문에 만약에 FED에 대한 의견이 좀 이렇게 좀 뒤바뀐다라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 리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올해 말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펀드 스트레트 대표 톰 리는 고객에게 보내는 영상에서 지금의 약세장만 통과한다면 미국 증시가 강한 회복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리 대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리스나 독일보다 한참 낮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I는 3%대입니다. 미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동력이 펀더멘털과는 괴리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고요.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이 연방준비제도 이 페더럴이 지금의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더 이상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골드만삭스 미국 정부 부채 2025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 지금 현재 4경에 이르고 있는 이 부채가 이제 곧 있으면 뭐 6경까지 오른다라고 하니까 이 현재에 대한 미국 정부에 대한 이 재정 상태가 많이 우려스럽다. 그래서 지금 많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의 연준이 QT를 제고할 것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웠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QE는 돈을 찍어내는 거고 QT는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연준이 QT를 제고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이놈들이 이거를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책 다 읽으셨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완화라는 정책은 정말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거였고, 이 돈을 찍어냈던 거는 100년이 정상적으로 100년 동안 경기 활성화를 하면서 조금씩 통화가 이렇게 이 시장 내에서 나왔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 2008년도 2009년도 경기 침체 당시에 경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버냉킹이 돈을 100년에 나와야 될 돈을 단 1년 만에 돈을 다 찍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벤 버냉킹 이 새끼가 노벨 경제학자인데 이거 노벨상 뺏어야 돼요. 그럼 돌대가리가 어떻게 노벨상을 수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모르겠지만 계속 QT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회수하고 있잖아요.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찍은 거예요. 벤 버냉킹 때 한 번,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터지고 한 번. 미국의 부채는 4경, 이게 이제 2025년에 6경까지 이르면 미국은 파산이 나는 건 정말 이건 그냥 수치상으로 정확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돈을 계속해서 채권 매입하는 거고, 계속해서 이게 풀어놨던 것들 다시 자기네들 국가에서 회수를 하는 거고, 고금리 상태로 올려서 강달러 만들어서 달러에 대한 유출 없이 지금 계속해서 달러 회수해 가면서 나가는 것도 돈을 빨리 끌어당기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긴축에 대한 시계 늦어지나 은행 채권 손실이 540조 후폭풍에 이르고 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연은 총재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제 와서 얘기를 하지만, 국채 가격 급락으로 기관 미실현 손실 눈덩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미국 국채금리 급등으로 이어진 가운데 FED의 추가 긴축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계 기업의 차입 비용이 치솟아 이미 추가 긴축 효과가 나타난 데다가 연착륙 기대감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채권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가격 급락으로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미실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금융시장 붕괴를 초래할 제2의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제고가 되고 있다. 고금리 후폭풍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여부를 지켜보는 시장의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2의 실리콘밸리가 터진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제2의 실리콘밸리가 터진다니까요. 은행에서 1년짜리 국고채를 매입을 했는데 돈을 자꾸 인출해가. 뭐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자 부담한답시고 계속해서 돈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이 은행에서도 돈을 상환을 해주고 돈을 다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으니까 국고채를 만기까지 못 끌어가고 시장 내에 던져요. 던지면 국고채 시장에 대한 가격이 딱 덤핑으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게 실리콘밸리 파산의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들이 지금 현재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를 못 피할 거다. 스탠다드 푸어 500이 20%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의견들이 지금 현재 쌍방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올라간다, 누구는 떨어진다.
아주 그냥 미국이 지랄 났죠. 그래서 바이든은 이 와중에도 의회를 우회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파산 상태까지 만들어 놓더니 눈치도 못 채고 도대체 이 와중에도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저렇게 하는 거는 얘가 우크라이나에 노후 비자금을 받았든지 아니면 노후 자금을 받았든지 젤렌스키가 진짜 바이든 형 노후에 내가 챙겨줄게 이지랄하지 않는 이상 저렇게까지 돈을 거의 한 저 정도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2의 뭐 스위스 은행 정도죠. 추적도 안 되죠. 국가가 아예 다른 국가니까 추적도 안 되는데 계속 미국 달러는 자꾸 우크라이나에다 지원해주면 도대체 뭘 위해서 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다 허술이에요 여러분들. 전쟁이 누굴 위한 전쟁이에요? 국민들이 전쟁을 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외교에도 도움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을 더 죽이는 겁니다. 돈을 공급할수록 쟤네들은 군수 장비를 사고 더 전쟁이 뛰어들고 더 공포 분위기를 몰아서 또다시 또 피해자 만들고 이럴 필요 없어요. 평화 협상 해야 돼요. 빨리 평화 협상 해야 돼요. 러시아 이 푸틴 형 앉혀놓고 젤렌스키 앉혀놓고 유엔 안보리가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둘이 앉혀놓고 평화협정해라. 너무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재를 해야 되는데 되려 도와줄게 해서 한쪽 편을 드니까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저건 정말 리더로서 자질이 없다고 봐요. 우리 38선 그럼 제거해버려요. 6.25 때 만들었던 38선 저희 국민들이 멍청해서 38선을 제거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그게 38선을 제거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과 이 사람들의 손실을 우린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평화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필요한 건데 그 잘못된 감정파리에 속아서 많은 언론사들이 젤렌스키를 영웅으로 추도하는 거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좀 방송이 어떻게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을 정리를 좀 하자면 오늘 비농업고용지표에서 이렇게 정리해야 돼. 연말을 어떻게 보낼 거냐. 대주주 양도 회피 물량, 뭐 셧다운 우려감,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 이렇게 악재가 지금 현재 위에서 지금 현재 돌을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추가 금리 인상만이라도 피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오늘 비농업 고용지표에서 하회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CPI에서도 조금은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 11월달에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좀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FED에 대한 악재는 해결이 돼요. 셧다운도 지금 현재에 대해서 우려감이지만 이 하원 의장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하원 의장 바뀌면서 셧다운 우려감 해소되면 이게 또다시 기회비용으로 바뀝니다. 상승 재료로 바꿔요. 그래서 11월 달에 셧다운 우려감 해소됐네 예산안이 통과되고 우려감 하나 해소됐고 그리고 추가금리 인상안 해소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양도세 회피 물량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국내 단기적인 악재니까 이거 필요 없고 이 두 가지만 해소가 되더라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예상 시나리오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나 이해 못하겠어. 이거는 진짜 나도 이해 못하겠네요. 이거는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러가지 정책 수혜주들도 올라가고 있죠. 뭐 오늘 뭐 유아 뭐 부부 합산으로 해서 출산 휴가 내면은 뭐 3,800만 원인가 더 지원해 주겠다라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꿈비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뭐 육아 정책 수혜주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한 뭐 공급에 대한 계약에 대한 차질로 인해서 조금은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뭐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해결되면 조금 더 희망으로 다시 급반등하고 극적 반등을 우리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이게 여러분들께 인도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들 그냥 멍청하게 저도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지 않고요. 계속해서 시나리오 돌려가고 시뮬레이션 돌려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고객님들 자산 그리고 고객님들에 대한 정말 그 투자금은 제 돈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희망을 가지고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농업 고용지표 내일 결과 어떻게 됐는지 다시 방송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